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록, 그중에서도 206 발췌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슈타이너가 인간과 세계를 보는 그 독특한 시각,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슈타이너 생각들을 접하면 우리가 의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분석이 듣고 계신 당신의 세계관에 또 다른 층을 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슈타이너는 뭐랄까, 인간의 인식 능력이나 그 내면 구조에 대해서 기존 생각과는 정말 다른 설명을 내놓거든요. 맞아요. 그냥 오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감각의 세계가 확장되고 인간 존재 자체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의식이 발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네. 오늘 이런 흥미로운 개념들이 당신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슈타이너는 오감만으로는 인간 경험을 다 설명 못한다, 이렇게 봤죠? 무려 12가지 감각을 얘기하잖아요. 네, 12가지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냥 느끼는 자아 감각이라든지 상대방 생각을 직접 감지한다는 사고 감각, 또 말의 소리 넘어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 감각 같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 언어 감각이라는 게요. 그냥 말을 귀로 듣고 이해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슈타이너한테 언어 감각은 청각하고는 좀 달라요. 말 그대로 말에 담긴 어떤 내적인 의미, 그 본질을 직접 파악하는 능력 같은 거죠. 아하. 소리의 물리적인 전달, 그걸 넘어서는 인식인 거예요. 그는 이 12가지 감각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세 그룹이요? 네. 외부 세계를 향하는 감각들, 뭐 촉각이나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같은 거요. 그리고 영혼의 내면과 관련된 감각들, 후각, 미각, 시각, 온도 감각 같은 거. 네네. 마지막으로 더 높은 정신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감각들, 아까 말씀하신 청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식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층적일 수 있겠구나 짐작하게 되죠. 와, 감각을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다니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감각들은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슈타이너의 그 유명한 인간 구성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 네 가지. 그렇죠.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몸, 그러니까 물질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세 가지 더 높은 차원의 구성체가 결합되어 있다고 봤어요. 생명력과 성장을 담당하는 에테르체,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의 영역인 아스트랄체,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의식과 자아를 나타내는 자아, 이 네 가지죠. 에테르체 그건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에테르체를 뭐랄까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뭐 이렇게 상상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건가요? 슈타이너에 따르면요, 이 구성체들이 몸의 부위나 기능에 따라 좀 다르게 작용해요. 특히 그는 머리하고 나머지 몸, 그러니까 가슴과 사지를 구분하는데요. 머리와 몸을요? 네, 머리는 주로 개념적인 사고, 그러니까 표상 능력과 연결되고 이건 또 전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봤어요. 전생이요? 네, 반면에 가슴과 사지는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현생의 경험과 기억 저장에 더 깊이 관여한다고 설명을 하죠. 아, 실제로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 기억이 더 잘 남는 걸 생각해보면 이 아스트랄체, 즉 감정과 기억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냥 비유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현대 사회가 이 머리 중심의 사고, 지성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현대 문명이 이 지성, 그러니까 머리의 능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몸, 특히 뭐 물질 대사 같은 깊은 생리 과정과 연결된 의지 영역은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슈타이너는 바로 이 의지 영역에 무의식적인 영적 충동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강연록 206에서도 나오지만 이 깊은 곳의 충동이 의식적으로 이해되고 좀 승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통제 안 되는 본능이나 이기심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 아,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건강한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걸 우려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몸의 지혜나 어떤 영적인 통찰과 단절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봤나요? 슈타이너는 자연과학이 밝혀낸 물질 세계의 인과 법칙 있잖아요. 네. 그거랑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어떤 도덕적인 요구 혹은 영적인 직관,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걸 메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간극을 메운다. 네, 이 둘이 둘리분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냥 논리나 물질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 경험의 총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인식의 확장, 이걸 추구한 거죠. 아하. 그게 바로 그가 인지학, 영어로는 안트로포소피라고 부른 영적 과학의 목표였던 셈이고요. 그렇군요.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넘어서서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바로 그거죠. 슈타이너의 관점은 결국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네. 물질 너머의 영역을 인정하고 또 인간 의식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열어두는 건 어쩌면 이런 시각이 지금 현대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 뭐 깊은 분열이라든지 방향성 상실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고 또 다양한 인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엿봤는데요.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런 내면의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번쯤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